그러면 저희 독일 팀에서 만든 홍삼이 있는데 이게 멘프레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것을 10개 먹으면 10개 다 흡수되는데 고객님 거는 이 뭐냐면 고객님 나이가 지금 60세인데 거기에 흡수 이게 담즙산이 10%밖에 안 만들어진다. 결국 흡수율이 10%밖에 안 된다. 근데 저희 거는 거의 100%다 흡수되니까 우리 10개 먹는데 10개 되는데 고객님 1개밖에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흡수율 차이 때문에 고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드시면 너무 좋지. 근데 흡수율 하나 이해시키는 데도 그러기 힘들다. 그러니까 딱 흡수율은 방금처럼 네가 먹는 거 네가 먹는 거를 비교하기 싫은 밖에 안 돼. 지향성을 수영하였다가는 그냥 눈탱이 밤탱이더라고요. 공부는 깊이 하되 설명은 완전히 그 눈높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깨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이용률은 아까 음식을 다 봐왔는데 띵동 했는데 안 늘어져. 얼마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미토콘드리아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산소, 영양 다 공급을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촉매제가 들어있다. 우리 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때 이분이 갑자기 이게 확 그 비타민, 미네랄이 어차피 에너지 대사에 쓰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겠네. 문을 딴다니까 그때 생기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한테는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조금 약간 여러분 기준에서 다시 한번 고객을 설득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니 공장을 아니 세포막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미토콘드리아 공장에다가 한번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근데 그 촉매제는 영업 비밀이다. 아니 가르쳐주고 딴 데서 흉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숨겨놓은 건데 어찌됐든 저게 좀 뭐냐면 획기적으로 그 독일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꾸 알려지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접근하는 요령 중에 이제 안정성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저기에서 일본어로 설명해야 될 게 맨 위에 게 아니라 맨 아래 거예요. 왜 캘린리스트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도핑. 네, 그렇습니다. 네, 도핑의 안정성과 네, 유효성이죠. 자, 조코비치는 연 3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 스포츠 스타 손흥민 같은 경우도 한 120억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은 거의 100억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핑에 통과 안 된 걸 먹을까요? 통과된 것만 먹을까요? 통과된 것만 먹겠죠. 안 그랬다면 2시간 안에 내가 금메달 따잖아요. 그럼 피 2시간 안에 뽑아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도핑 걸리면 바로 메달 박탈돼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이상의 버는 스포츠 스타들이 또 몇십억을 버는 스포츠 스타들이 먹는 거라 그러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걸 먹겠죠. 그래서 도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GMO, 중금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더라고요. 영양소라기보다도 독소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식품이기 때문에 도핑이 중요하다. 도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러니까 유명 스포츠 스타가 먹으니까 나한테는 어때요? 퀄리티가 네, 하이 퀄리티. 근데 그런 거를 좀 약간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 전지현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800만 원짜리래요. 근데 그거 전지현이가 딱 메고 명동에 한번 떴는데 명동에 일대에 있는 중국에서 오신 기자들이 있잖아요. 전지현이 가방이 다 녹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전지현이 뭐 별에선 그대인가 그거 네, 완전히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그거 뭘 의미해요? 유명 스포츠 스타가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핑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거는 안전성, 유효성뿐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모든 측면에서 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도핑하고 스포츠 스타의 어떤 마케팅 관계, 이분들이 먹는 제품에 내가 먹어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 다음에는 도핑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건 원료가 검증이 됐다라는 소리죠. 즉 검증된 원료만 쓴다. 이 말은 바꿔보면 검증된 원료만이 도핑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검증이 처음에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이 안 된 거 쓰면 다음에는 어때요? 탈락되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어버리니까 쫓겨난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검증된 원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검증된 원료를 주로 한랄이나 호셔같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까다로운 유효 원료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를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 의약품 제조시설인 유럽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EU GMP 시설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강조점이 뭐예요? 의약품 제조시설.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잠실 운동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 거기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잉크는 독소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GMP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균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무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GMP 시설에서 약은 여러분 치명타잖아요. 독이 들어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U GMP라는 거는 의약품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죠. 근데 요즘 봐보세요. 국내에 생산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무슨 값셀회사, 어디 회사 이렇게 이런 데서 주로 물론 GMP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것도 생산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시설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해놓고 출하할 때까지 이 자체가 비타민, 미네랄 모든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검증 시스템. 이게 바로 TUV SO 1랩, 넬랩이라고 하고. 자, 이 회사가 작년 9월부터 분사가 됐답니다.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L랩으로 L랩이라고 하고 1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자체적으로 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 표기는 TUV SOD 1랩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L랩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표시되면 표시가 한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번에 통 바뀐 거 아시죠? 액티바이저 통이 새 통에서 옛날에 이제 종이로 된 거, 통이 뒤가 하얘요. 지금 온 것들은. 뒤가? 네, 밑에요? 밑에가. 네. 친환경. 지금은 그거 알루미늄 통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종이통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만나네요. 자, 그러면 이 1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냐면요, 6개월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랜덤 방식이에요. 랜덤이 왜 무서워요? 무작위로 아무 때나 오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오전에 모으다가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고 짱 가져가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그래서 검증이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PM이 몇 년도에 들어온다 아세요? 2018년 4월 28일 날 공제조합에서 허가가 나왔어요. 특수공제조합. 메토를 잊어버렸네요. 특판조합이라고 합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이죠. 보통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팔잖아요. 그러면 30억의 H금을 넣어야 돼요. 30.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부도가 나거나 안 돼줄 때는 공제조합에 남겨져 있는 그 금액으로 소비자 보호를 해주는 게 바로 공제조합 목적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공제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불법 다단계세요. 여기에 가입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인 회사다. 진짜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진짜 가입해서 하는 회사가 한 300 몇 개밖에 안 돼요. 3,000개가 넘어가요. 그냥 방판을 가장한 네트워크, 후원 방판 형태로 전부 운영되고 있다.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면 부도 나면 전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들어왔을 때 누가 방해를 넣은 줄 아세요? 혹시 토탈 스위스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하고 PM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아시는 역사를. 토탈 스위스가 거의 뭐 관련된 어떤 지사장. 맞아요. 우리가 역사는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대만에 있는 이 PM 아니 토탈 스위스라는 이걸 만든 회사 사장 대표가 대만의 PM 지사장 출신이래요. 근데 그 이분이 의사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빼와가지고 이제 2008년대 토탈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독일 PM을 그 2018년 7년부터 블랙 마케팅이잖아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연기가 됐었어요. 그 제품도 들어와서 4월달에서 3개월인가 7월부터가 나왔어요. 그때 다 떨었어요. 사람들이 절반이. 제품 계속 안 들어오니까 짜증나잖아요. 토탈이 지그들이 오리지널이고 어마어마한 음해를 했었죠.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이 났죠. 정확한 거는 판결이 2000년 한 2년 됐대요. 그 신문 혹시 그런데 리뷰 한번 마케팅 구글 그 뭐죠? 우리 저 마케팅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딱 왜 이런 인증 검증 시스템이 완벽한 회사가 좋을까요? 일반 다른 회사 비슷한 회사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 자 선화 사장님이 토탈 사장이고 지민 사장님이 저기 독일 PM 사장이에요. 아쟤 저거 오리지널이에요. PM이 여가 가리지널이고. 근데 신고를 어디다 해요?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관계자한테 할 거 아니에요. 했어. 그러면 검사를 누가 나가? 경찰서하고 법원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 어때요?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통보를 하려고 봤더니 토탈 아니 뭐예요? 도핑, 할랄 고서,
EU GMP, DV11 이 네 회사한테 다 소송을 해야 돼. 이길 수가 없어요. 토탈에서 뭐가 나쁘다 다 얘기했잖아요. 토탈에서 저 네 개 회사를 다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토탈 대비했겠네. 그래서 토탈이 토탈 패배예요, 맞아. 그래서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안전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우리 누가 음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소르고 회장님이 좀 존경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사업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완벽하게 이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 참 믿고 신뢰할 만한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회사에 애사심이 생기더라고요. 여행 그거보다 여행을 몇 번 갔지만 그 전에도 사막 한가운데서 불쇼를 하지를 않나?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때 두바이 안 가셨거든요. 뭐 불쇼를 하고 뭐 진짜 난리 부르들 피고 거기서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여기 전기가 어디 있어 있는데 자가 발전기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저녁에도 그 한가운데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좀 팀장이 갔나? 뭐 이거 여기서 간 사람 나밖에 없어. 오 마이 갓. 다른 사람이 갔구나. 아니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저는 회장님이 참 그런 부분에서 고맙더라고요. 어떤 직급 이상을 가면 거기에 걸맞는 여행 프로그램에 그걸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 맹세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의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PM 사업을 설렁설렁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너무 바뀌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아건강은 아까 뭐냐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좀 화면을 나중에 저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바꿔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이번에 계약이 됐어요. 그 펜싱 김준호예요? 네. 개그맨 김준호가 아니고. 그래서 펜싱 선수 김준호 또 허웅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프로야구 선수들 롯데 자이언트가 3명 선수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 한번 그래서 우리 걸로 좀 바꾸고 물론 외국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먹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객한테 나중에 하시다가 보면 이 사람한테 아건강을 꼭 설명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을 바로 펴셔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건강 설명할 줄 아시죠? 모르시면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건강은 질병의 전 단계예요. 이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아도 죽어요 지금. 자, 우리 상담 솔루션 3가지 해독, 영양, 균형. 독일 PM이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해독이 되면서 영양이 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마른 눈바닥이 보시는 사람 있을까요? 메가의 설명을 요거는 이제 항산화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당황. 네? 네, 황당을 넘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흡수율이 정의가 안 돼 있구나를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전달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좀 당황한 느낌.
뭐 보세요? 그런 눈빛 약간. 어진숙 선생님 어떻게 전달해요? 네, 어떤 걸요? 저거 NTC를. 당황스럽거나 NTC NTC? 반응들이 어떤지. 반응들이 굉장히 처음에 왕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내가 그 다음 바로 그래서 NTC를 설명을 하면서 영향을 전달하는 공법이나 컨셉이나 기법이나 이렇게 설명을 다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우리는 내가 먹는 영양소죠. 항산화 또는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어떻게 전달되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약간 언어를 바꾼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이든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에 일단 흡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의 셀이 전달될 때 세포 인슐린처럼 셰프막으로 열어주는 어떤 기법이 있어야지 색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 가르치는 거하고 사업자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거기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먹는 영양소가 거기 일단 흡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흡수가 되려고 하면 이거를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지용성, 하나는 수용성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언어 체계를 다시 한번 계속 이제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영양소는 지용성 또는 수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우리 몸에 흡수를 전제로 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지용성은 뭐예요? 비타민 A, D, E, K. 이건 지용성이라고 하죠. 또 비타민 B군 또는 비타민 C는 수용성. 또 이제 이걸 빼고 나머지 다 지용성인데 우리가 익히 하는 미네랄도 담즙산이 감싸줘야지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용성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음식, 과일, 야채, 허브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 케미칼. 이 안에 들어있는 식물, 화학물 이것도 전부 다 담즙산이 감싸줘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내 몸에 담즙산이라는 효소가 뭐냐면 감싸주는 행위, 이렇게 코팅을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셀을 형성했다는 말은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성으로, 담즙산이 여기 작용하면서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 PM 사업자처럼 설명했다가 제가 완전히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소비자 눈에는 이게 훨씬 더 와닿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요 개념 진사님하고 박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담즙산이 마이셀화하는 것은 지용성을 수용화해서 뭘 높인 거예요? 흡수율을 높였다. 이렇게 만든 공법을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썰구 공법입니다. 근데 우리 이 영양소를 결국 마이크로 썰구 공법 안에는 먼저 나노화 시켰다가 1번이고 이 나노한 것 중에 지용성을 담즙산이 감싸서 하는 행위처럼 만드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 이게 뭐예요? 마이크로 썰구 공법이죠. 그러니까 내 담즙산을 써야 안 써요? 안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흡수율을 전제로 할 때 이 담즙산이 많이 세요. 지용성을 수용하여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을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고 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된 다음에 간으로 가서 각 세포, 우리 몸의 각 세포에 뭐냐면 전달을 하려면 세포막의 문을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시켜주는 뭐가 필요하냐면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촉매제의 역할을 세포막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뭘 열어주는 거예요?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촉매제가 PTC라는 공포고 상간 이동 촉매 이것들이 여러 통로로 움직이면서 전달하는 촉매. 요게 뭐냐면 카탈리스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촉매제. 그러니까 아유르베다의 어떤 공법을 착안해 왔는데요. 그 안에 이 뭐냐 세포막의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거를 도와주는 촉매제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실제 이용하는 생체 이용률이 극대화되거든요. 자, 쉽게 설명해 보면 홍삼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실제 흡수율은 내 담즙산 40세는 50%, 60세는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자, 10% 흡수율을 가지고 각 세포에 들어갔더니 촉매제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홍삼 튀김 물이 돼요. 60세에 드시면 40세에 먹으면 그나마 조금 흡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이 파이토케미칼이 지용성으로 옛날에 먹었던 속된 말로 약발이 나려면 몇 배를 먹어야 돼요? 옛날에 10배 정도를 먹어야 그 약발이 나요.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로 따지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예요. 1000배 차이. 1%하고 100이니까 1000배잖아요. 고박사 맞죠? 1000배라는 표현. 1%하고 100이니까. 1대 100이다. 여기서 100, 여기서 100. 1대 100이니까 1000배다. 변수가. 원래 10배를 저기 100배로 보잖아. 1대 12 100배 차이래. 100배 차이. 1대 아니 1대 12 100배 차이고 1대 100이 1000배 차이래. 생체 이용률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술이 일단은 흡수되는 메커니즘에서 다 손해봐요. 다른 회사는.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먹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용성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내 담즙산, 담낭에 있는 담즙산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객이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담낭 안에 담즙산이 들어있는데 이 담즙산이 12장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12장으로 담즙산이 공급이 돼야지.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를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셀이 적용이 안 된 식품 회사들은, 즉 공법적으로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 적용이 안 된 회사들은 내 담즙산을 다 써야지만이 흡수가 돼요. 근데 그것도 100% 중에 40세가 넘어가면 50%밖에 흡수를 못 시켜요. 60세가 넘어가면 10%밖에. 효소의 공식이 40세는 50%, 60세는 90%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50% 10%밖에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싼 변을 보시는 거예요. 비싼 똥 산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속된 말로 그랬죠. 비싼 똥 산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PM 제품의 공법을 인식하고 먹으면 정말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의 그런 뭐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 지난번에 배웠죠. 담당 안에 담즙이 담즙산하고 다르다고. 담즙 안에가 물이 80%에서 97%, 빌리루빈, 담즙산,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담즙산을 이용해서 지용성을 수용화시킨다는 흡수하는 메커니즘의 최척도는 이 담즙산인데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이 마이크로 설프 공법이에요. 네. 그 우리 다 소장에서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네. 12지장에서는 얼마 정도 흡수가 돼요? 12장이 소장 상부예요. 아, 그래서 소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흡수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흡수가 다 일어나죠. 내려가면서. 네. 좀 더 느려지면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는 거. 12지장도 소장의 상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네. 좀 헷갈리셨죠? 12장이 따로 분류되는 줄 알고. 네, 12장에서 12장도 소장이에요, 소장.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서 12장하고 질문 잘 하셨어요. 자, 그럼 저 메커니즘 이해되셨죠? 네. 내가 먹는 음식이 위에서 일단 어디로 넘어가요? 1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담당에서 담즙산이 내려오고 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죠. 이 중에 지용성, 수용성 구분해야 되잖아요. 수용성은 바로 흡수되겠죠. 다 최종 분해시키면. 근데 지용성 영양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담즙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내 효소를 너무 많이 써버리니 우리는 식품을 먹을 때는 마이크로 설프 공법이 적용돼.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내 담즙산을 안 쓰고도 먹는 식품을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뭐냐면 내 효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M 제품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 담즙산을 아무리 내 담즙산이 내 나이에 줄어드니까 이 마이크로 설프 공법이 적용된 거를 먹으면 내 담즙산 쓰지도 않고 이용하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모든 제품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타사하고 우리하고 흡수율 자체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싸우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 친구 변호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네가 뭔가 국물 홍삼 국물 튀긴 거야. 우리 맨플러스는 100% 흡수되잖아요. 홍삼이.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만 저거를 자기 동생한테 전화했단 말이야. 이 독일 PM 제품이 있는데 어쩌냐한테 오빠 나 VP야. 죽 써서 해줬어요. 그랬네. 오빠 너 내가 가입시켜놨어. 시켜놨어. 안 되더라고. 계속 하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참. 얘가 저거를 깨닫는 뒤로는 이제 동생한테 다 사먹잖아요. 우리 오면 가끔 여기서 이제 몇 개씩 사가 미안하니까. 자, 그럼 마이크로 설프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저런 공법이 적용 안 된 식품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농촌사에 어렵게 사과즙을 가져왔는데 내 효소를 많이 써야 흡수가 돼. 파이토케미칼이. 네. 여기 안에는 미네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폴리페놀도 들어있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담즙산을 최대한 아껴서 써야지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담즙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준다. 내지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담즙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흡수가 더 어렵다. 아니 그거보다는
네, 효소를 많이 쓴다고. 효소를 하세요? 담즙산을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음식의 80~90%가 다 뭐예요? 지용성이잖아요. 이게 밑빠진도 물 붓기를 많이 하는 거지, 쉽게 설명하면. 네. 그러니까 많이 써버린 사람일수록 60, 70, 80 넘어가면 어때요? 늘 세포가 굶주려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용성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지 못하니까 영양이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는 영양은 약간 조소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에서. 그러니까 또 다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에 물이 들고. 그렇죠. 이렇게 다이어트는 하지 말고 더 돌려서 설명을. 네,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계속 저런 것들이 썩어버리면 뭐냐면 암모니아, 인돌, 스카돌 뭐 이게 쓰레기 하치장처럼 이게 뭐냐면 점점 가스가 많이 차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가스 차고 배가 방방하고 살이 안 빠지죠. 해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에 부담을 안 주고 내 몸에 효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먹어주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PM 제품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한 달만 먹으면 우리 파트너 사이 8kg 뺐어 그냥 PM 제품 먹고 한 달 동안. 여기 글라스 그룹 아시죠? 지난번에 오신 분 언니가 12kg 뺐대. 그리고 그 여자분은 30 몇 킬로를 빼고. 아니 PM 전 제품 다 먹고. 밥을 안 먹고요. 네. 밥 안 먹고 이 제품으로. 와. 이거만 먹으면 진짜 싫어요. 네. 저는 이제 체험 못 먹고 이거만 먹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너무 빠지셨어요. 많이 막 아픈 사람한테 너무 먹었어요. 근데 머리는 더 맑아지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허리 하고 막 피곤을 모르고 숨을 모르고 일 다 해서 이제 체해갖고 위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초창기에 이거 만나서 얼마 안 돼갖고 일에 심하게 막 급체했었는데 오늘 몇 번 갔대요. 자주 체하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엄청 계속 거의 매일 체했어요. 계속 소화제약 거의 먹고. 이게 위 소장 대장이 그 결합 조직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게 느슨해지면서 그게 이제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 아파트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건물로 비유하면 오래 쓰면 쓸수록 어때요? 금가이 돼요. 네. 아니 영수야 무슨 띠예요? 저요? 네요. 네. 단답할게요. 아니요. 본인 띠도 모르는데. 나 당황하셨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이 먹어갈수록 내 몸에 담즙살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소화 효소를 도와줄 수 있고 장에 독소를 쌓아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먹는 영양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할래 아니면 이거를 다 썰래 이 차이거든요. 아 근데 소비자 설득시키기가 더 어렵다니까. 사업자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냐. 소비자가 더 어렵구나. 이제 그걸 내가 안 거예요. 현장에서 팍 부딪혔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더 설명해야 돼. 나가시고 있잖아요. 지용성, 수용성 뭔 줄 아니? 뭐 이래가지고 완전 풀어서 설명해야지. 아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어렵구나. 설명이 생각보다 그때 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지용성 흡수 기전은 이거다. 지용성이 저 담낭에 있는 담즙산을 이용해서 흡수가 된다. 근데 그게 어쩌라고? 안 그러면 네가 맨날 먹는 게 담즙산 다 써고 빨리 죽어. 소화 효소가 안 나오면 봐보세요. 소화 효소가 안 나오면 위에서 펩신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백질 소화 못하니까 위가 꽉 차고 위가 안 움직여서 죽는다니까요. 이제 좀 들리세요? 또 거기서 덩어리째 어디로 보낼 거예요? 12장으로 넘어왔어. 그럼 저기서 소화 효소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 미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덩어리째 또 이걸 완전히 그냥 뭐지 이게 계속 내려가면서 더 걸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 대장 내려가면 대장까지 다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장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빨리 돌아가십니다. 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독소가 어때요? 장 점막을 타고 간으로 가. 간에 독소가 계속 올라오니까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그럼 피는 점점 어때요? 탁해지면서 신장이 과부하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부어 몸이.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뭘로 죽어요?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이 지금 방금 제 말이 들리면 결론은 뭐냐면 효소를 아껴 써야 된다 이거예요. 효소를 안 아껴 쓰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독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노협회에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오래 살려면 소식이 되겠다. 소식. 적게 먹어요. 우리 많이 먹는 그러면 시장님은 그 생즙으로 이 건강 접근하는 자연치유 접근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즙이라도 저런 파이토케미컬이나 이런 거 많기 때문에 그 지목성 문제를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이 암 환자들한테 PM 제품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생식, 선식 다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국민의 수준이 이미 많이 높아졌어요. 야 너희 뭐 흡수율 공법이 있어?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뭐 나노화는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메이, 뉴스킨, 뭐 허블라이프, 뭐 웬만한 회사들 다 나노화 돼 있잖아요. 아니 전 제품이 아니고 우리는 전 제품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이나 기술력 자체가 너무 탁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기법을 이제는 뭐에다 해야 돼요? 요거를 보면서 노트북에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요거 둘이 짝짓이 안 되게